자, 오늘은 슈보카가리 카라미랑 같이 갔습니다. 남자 둘이서 그냥 갔어요. 자기가 슈보카가리 예약을 했는데 여기 하도 그냥 SNS에서 하이비 많이 돼가지고 진짜로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같이 가실 수 있겠냐 해가지고 전 너무 좋다, 같이 가시죠 해가지고 둘이 가가지고 먹었고, 먹는 내내 음식에 대한 얘기만 주구장창 얘기하다가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음식에 대해 가지고 계속 진지한 톤으로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위치는 압구정 로데오역과 도산공원 근처에 있습니다. 외관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이런 공간이 펼쳐져 있는데, 대부분 고객분들은 여기 이렇게 붙어있는 바석 같은 곳에서 식사를 했고, 주방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일식 주방이라고 보기에는 훨씬 더 양식 주방 세팅에 가까운데, 현대식 기기들도 많이 있고 세팅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돼 있었고, 동선도 예쁘게 짜 있었고, 환기나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그냥 효율적으로 잘 짜여진 훌륭한 주방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슈보카가리 뜻이 뭔가? 슈보는 이제 일본어로 술방, 술집이라는 얘기인가 봅니다. 그리고 카가리는 화톳불 술집이라는 거죠. 숯불을 사용해가지고 오마카세 수준의 일본 요리를 술과 함께 오코노미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주는 일본 요리 주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가격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메뉴는 이제 숯불을 사용한 숯불 메뉴고요. 아무래도 매장 이름이 슈보카가리다 보니까 숯불 요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품 요리 섹션, 이렇게 두 장으로 되어 있는 메뉴가 전부입니다. 이게 전체 메뉴예요. 그래서 한 20가지 정도 되는 메뉴들이 있었고요. 처음에 앉으면은 약간 그냥 입가심이나 주전부리 같은 느낌으로 주시는 건데, 그 올라가 있는 거는 쌀튀김이에요. 쌀튀김 같은 걸 얹어가지고 밑에 닭 연골과 배추와 고추와 만가닥 버섯 이런 걸 넣고 살짝 끓인, 그래가지고 식힌 시원하고 짭짤한 맛에 먹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입맛을 돋구는 에피타이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메뉴를 되게 여러 가지를 시켰는데 알아서 이제 순서에 맞게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니 육회 캔이란 거를 시켰습니다. 참치캔 같은 게 나오고 김이 나오고요. 요 밑에 이제 젤리같이 생긴 거는 사실은 그겁니다. 시오콤부, 다시마 소금 절임 있잖아요. 감칠맛 미친 녀석이죠 요거. 그리고 와사비 이렇게 갈아가지고 주셨는데, 이거 이제 셰프님이 앞에서 이렇게 따주십니다. 네, 한우풀 꼬리살로 준비해드릴고요. 위에는 찰구랑 여기 그 성게 아래쪽에 육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싸서 얌얌 먹으면 된다. 저는 요걸 이제 하이볼하고 같이 마시면서 즐겼는데, 성게의 퀄리티도 좋았고 육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만든 거여가지고 굉장히 선홍빛의 식감도 좋았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시오콤보 자체가 워낙 감칠맛이 뛰어나기 때문에 맛없을 수 없는 안정적인 스타트였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앙킹호 페스츄리. 개인적으로는 이 녀석이 최고 등급이 아닌가. 아래 보시면 페스츄리가 있어요. 프렌치파이 같이 뽀삭뽀삭 뽀셔지는 밀푀유 같은 느낌이 강한 페스츄리 반죽이고요. 위에 안키모라 그래가지고 아귀 간을 체에 내려가지고 곱게 만든 다음에 간을 한 거예요. 사실 아귀 간이 그냥 먹으면 조금 혀가 까끌까끌해지면서 수분이 좀 빨리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게 없기 위해서 산뜻한 맛을 첨가해줄 훈연 단무지나 라임즙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소스처럼 만든 다음에 체다 치즈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만든 거고, 이렇게 옆을 자르면 연어색처럼 보이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아귀 간 페이스트를 나머지 재료랑 섞어가지고 맛을 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먹으면 느끼했을 텐데 단무지가 이제 딱 씹히면서 고소하면서 이제 씹히는 느낌이 아주 좋았던 그런 녀석입니다. 위에 올라가 있는 문처럼 만든 녀석은 혀에 들어가면 녹잖아요, 치즈니까. 그리고 이 안키모도 되게 부드러운 페이스트 같은 느낌이었는데 밑에 바삭바삭하게 들어가고 또 안에는 촉촉한 페이스트리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식감적으로 맛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건 안하고 숯불구이 테마끼. 바다장어를 숯불에 구운 다음에 양념을 발라서 손마리를 해서 준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안하고 씹혔을 때 치아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튕기면서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는 그런 거였는데, 밑에 이 찰밥도 탱글탱글 튀는 거야. 또 이제 안하고기 때문에 기름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해줄 와사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먹었는데, 요걸 탱글탱글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식감은 좋겠고 맛 밸런스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찰밥이나 이런 부분들 맛이 없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나온 거는 트러플 스키야끼. 이제 모두가 추천하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사실 스키야끼란 것이 약간 전골 스타일 같은 느낌이잖아요. 어느 정도 구워 먹으면서 육수도 같이 첨가하고 나중에는 모든 음식을 하나씩 다 구워 먹었으면 거기에다가 같이 넣어서 끓여가지고 먹는 스타일인데, 요거는 조리를 다 한 거를 접시에다가 담아가지고 제공을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어찌 보면은 완성되어 있는 스키야키를 개인 접시에 담아가지고 먹는 스타일로 먹는 것이죠. 트러플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끝 등심으로 만든 스키야키 구워져 있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이라던가 당근, 그 다음에 방울감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안에 술안이 또 들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날개라는 호불호가 또 갈리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걸 술안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밑에 스키야키 육수 소스 이런 게 같이 있어요. 자작자작하게 이걸 섞어서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줬다. 밑에 육수가 좀 보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점씩 먹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음식입니다. 사실 이 슈보카가리를 인스타에 검색하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리뷰들이 나오고요. 하나같이 다 트러플 스키야키를 극찬을 하는데 아까도 미리 얘기 드렸지만 저 넘버원이 트러플 스키야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트러플 스키야키 맛있는 음식이긴 한데 다른 곳에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의 계열이다. 이거를 위해서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아까 이야기 드린 앙큐모 페스틸이나 전반적으로 감칠맛이 끝내주는 다른 메뉴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금태 숯불구이 비스쿠 소스. 비늘이 빨간 애들 원래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얘네가 엄청 핫해지기 시작했나봐. 여기에도 금태 숯불구이가 있었는데 금태라는 이 고기가 단맛이 많이 나는 또 생선이기도 하고 살이 되게 촉촉한 생선이잖아요. 그것과 이 짭조름한 비스쿠 소스. 비스쿠 소스는 뭐냐면 게, 랍스타, 새우 이런 껍질을 구워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맛을 빼내가지고 농축된 게국지 같은 그런 소스예요. 그것과 같이 어우러가지고 먹을 수 있는 느낌이죠. 꽈리고추가 들어가 있는 거 좋은 킥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것도 껍질 부분도 바삭바삭하게 기름이 딱 올라오도록 잘 구워졌고 살 부분도 굉장히 촉촉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단은 저의 개인적인 호기심을 마구 자극해가지고 시킨 녀석이에요. 카츠산도인데 아와비잖아요. 아와비가 전복이거든요. 카츠산도 보통은 이제 돼지고기 돈가스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걸 돈카츠산도라고 하잖아요. 너무 궁금해서. 왜냐하면 내가 이걸 시킨 이유는 전복을 왜 튀기지였어. 전복은 쪄서 이렇게 하거나 브레이징을 했을 때 가장 부드럽게 나오지 않나?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 시킨 것 같아. 제가 느꼈던 그대로를 얘기해드리자면 사실 여기서 전복이 하는 역할은 식감이 다야.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들은 홀그레인 머스타드가 안에 들어가 있고 위에 다량의 트러플이 들어가 있어요. 트러플의 맛과 홀그레인 머스타드의 맛이 거의 전부예요. 실제로 그 전복을 먹었을 때 전복의 깊은 맛이나 이런 게 나기에는 다른 맛들이 너무 강해. 그리고 한번 튀겼기 때문에 입에서 살살 녹아요. 이런 식감이기보다는 약간 소라류에 가까운 쫄깃쫄깃하면서 두툼한 육즙 있는 그런 식감이 나온단 말이야. 전복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두꺼워요. 빵이. 그래가지고 얘를 대체 식감을 낼 수 있는 식재료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마땅히 없어 또. 그래서 전복을 넣은 이유는 충분히 알겠다. 근데 전복이 주인공은 아니었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구 켄터키. 자, 이 음식은 다른 음식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걸 느꼈어. 제가 여기서 시킨 음식 중에 가장 유머러스한 음식이에요. 보거 튀김인데요. 딱 먹었을 때 안에는 이제 보거 튀김 느낌이 보이잖아. 근데 KFC에서 나는 그 짭조름하게 들어가 있는 그 염지, 그 맛이 나서 야, 이거는 구현율이 굉장히 높은 미믹 음식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자, 이거 언뜻 보면은 우리가 닭을 시키면 그 가슴 뼈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 같은 모양이야. 요거 보면은 약간 다리 같잖아요. 이거는 보고 껍질을 따로 튀겨가지고 이렇게 닭다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배터를 입혀가지고 한번 튀긴 거야. 이 메뉴가 후구 켄터키잖아요. KFC 프라이드 치킨. 요 느낌을 따라하기 위해서 최대한 근접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느껴지는 음식이야. 인기가 있는 메뉴였어요. 한정 메뉴였고 굉장히 센스 있고 슈보카가리에서 일하는 셰프님들의 음식에 대한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껴져서 저처럼 이런 그 특이한 음식을 좋아하고 기존에 있었던 메뉴의 장벽을 허물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저도 하고 있는 메뉴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솥밥이라는 게 시리즈로 있다 보니까 솥밥을 하나 먹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이제 마무리로 탄수화물용으로 솥밥을 하나 시켰습니다. 은대구 숯불구이 솥밥이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어알과 은대구를 유한야끼라 그래가지고 양념을 발라가지고 구운 거에 대해 밑에가 솥밥이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채소들 쪽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트러플까지 얹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솥밥을 섞어서 이런 작은 접시에다가 따로 줍니다. 그럼 이걸 퍼 먹는 거예요. 굉장히 맛있었고요. 특히 이 연어알이 맛에 임팩트를 주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쌀 상태도 보시면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안에 익힘 정도도 아주 적당히 완성이 돼 있고 이런 채소들과 어우러짐이 너무 좋았고 따로 뭘 섞어 먹지 않아도 간이 아주 좋았어요.
남은 밥들은 이렇게 오니기리 스타일로 해가지고 싸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게 먹었던 그런 솥밥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소르베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셔베트가 잘 녹지 않고 숟가락으로 폈을 때 약간 찐득하게 내려가는 걸로 보아가지고 설탕만 넣었으면 살짝 녹아야 되는데 안 녹는 걸로 봐서 젤라틴이 조금 첨가된 녀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상쾌한 느낌으로 마무리까지 먹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거는 안키모 페스츄리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만족스러웠던 거 후구 켄터키고요. 주문에 대한 도전 정신. 아 이거 꼭 시켜봐야겠다. 자극한 녀석 트러플 아와비 카츠산도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음식의 이름값에 걸맞은 맛을 줍니다. 주류 메뉴판은 주류가 칵테일류가 많은 게 아니고요. 주로 사케나 와인이나 위스키를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입 음료들이 주로 많았고 하이볼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무자 하이볼하고 다쿠 하이볼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일본주나 위스키나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인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음식들이 다 창의성 있게 나오기 때문에 술과 같이 곁들이면서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은 분들이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Chance on